안녕하세요. 요즘 일본 지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규모 지진이 나면 주식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진 현황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8월 8일 규슈 미야자키현의 강도 7.1 지진이 발생했어요. 이 사진을 통해서도 이제 지진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가장 무서워한 건 지금까지 발생한 이 지진이라기보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난카이 대지진, 요겁니다. 일본 기상청은 8월 8일에 이 지진이 발생한 후에 난카이 해곡에 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23만의 피해자 그리고 실종자가 나올 것이며 건물 209만 채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쓰나미 발생도 예상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지도를 보시면 난카이 해구가 이렇게 일본 동남쪽으로 쫙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진이 나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지진이에요. 딱 여기가 여기 이렇게 겹치죠. 일본은 판 4개가 접경하는 아주 위험한 지대인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판, 북쪽에 북미판, 그리고 남쪽에 필리핀판, 동쪽에는 태평양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진이 이렇게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다행히 유라시아판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진의 위험에 그나마 좀 안전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규슈 지역을 넘어서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되는데요. 해일 높이가 조사해보니까 이제 30m까지 치솟을 것이고 사망자가 최대는 32만까지 이르를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1경 3,780조 원, 이게 1410조 엔이거든요. 이 정도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여행 다들 조심하시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투자자로서 지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을 해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베 대지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주식시장에 있었는지 한번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베 대지진 피해 규모, 복구 기간 간단히만 살펴보면요. 사망자가 꽤 많이 발생했고 부상자가 40만에 이릅니다. 경제적 피해 규모는 10조에서 13조 엔. 네, 정말 막대한 숫자죠.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고베 대지진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저는 이 그래프들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베 대지진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은 했지만 이미 하락 추세였다는 점에서 결정타를 날렸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지진이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게 D-Day고 D1, D5 이렇게 된 거예요. 중장기적인 영향을 증시에 미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주식시장이 요동친다. 그리고 분명히 코스피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점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1995년 고베 대지진이 엔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엔화는 100원대에서 81원대로 급감하면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왜 갑자기 엔화가 강세를 띄었을까요? 분명히 일본에 지진이 난 건데 엔고 상황이 발생하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일본 보험사들이 지진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해외에 투자한 돈을 회수해서 일본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점이 1995년 6월 이후에 엔화가 약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가 됐다가 약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이유로는 일본의 재정 지출 증가 그리고 재정 건전성 악화가 있어요. 일본 GDP 대비 정부 부채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고베 대지진이 발생한 요 무렵 1995년 무렵부터 일본의 재정 부채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지진 이후에 재복구를 위해서 당연히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고베 대지진 때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 투자자들이 가져가야 될 입장은 무엇인가요? 지진이 발생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엔화 강세를 예측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동시에 일본 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진이 발생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엔화 약세 상황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반대 전략을 생각해 봐야겠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엔화 강세 국면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전기전자, 철강, 운수창고, 운수장비, 화학 여기가 이제 강세였고요. 엔화 약세 국면에서는 보험, 음식, 의약 이런 분야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도 경제 상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고베 대지진의 2배가 넘는 피해를 가져갔는데요.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규모를 16에서 25조 엔 이렇게 추산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거냐면 일본 GDP의 3에서 5%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1995년 고베 대지진의 10조엔 피해에 비해 2배 넘는 그런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방사능 문제도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훨씬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N달러 이제 환율 그래프인데 고베 대지진 때도 그랬듯이 지진이 발생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N고 현상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 일본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해외 자산을 N으로 현금화하기 위해서겠죠. 이게 며칠 전부터 떠들썩한 N캐리 트레이드 와도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N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해서 N고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주식시장도 당연히 멀쩡할 리가 없겠죠.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증시는 20% 폭락해요. 진짜 이런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해질 따름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게 아베노믹스예요. 미친듯이 엔화를 찍어내고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이때 아베가 물가 상승률 목표를 2%로 상향 조정한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돈을 많이 찍어내는데 매월 13조 엔을 찍어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원화로는 127조 원을 매월 찍어내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엔저가 본격화되면 수출 기업들의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뭐 이게 좋은 정책이다, 나쁜 정책이다, 갑론을박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강한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분석하고 가자면 2010년대 초반 유럽의 재정위기가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N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유럽에서 유럽 등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일본으로 회귀하면서 세계 곳곳에 뻗어 있었던 유동성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나라들이 피그스, 포르투갈, 이탈리, 그리스, 스페인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고베 대지진이나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를 보면 일관된 흐름 하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는 N고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엔 N저 흐름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명확히 숙지하고 이에 걸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